로그에 대해서 배웠었죠? 어제 집에 가서 좀 로그 풀어봤나요? 어땠어? 괜찮았어?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 쉽다고 하면은 좀 수학적으로 좀 남다른 감각이 있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로그는 원래 좀 어려워요, 얘들아. 처음 배울 때는. 그래서 어제 말했다시피 로그는 이제 나중에 정규 수업에 가서도 연산 연습 되게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번 방학 특강 때는 우리가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한다라는 정도까지만 일단 감만 익히는 것만 해도 사실 진짜 많이 한 거야. 완벽하게 내가 로그를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지금 이 짧은 기간에 그거를 다 숙지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라이트센에 있는 문제들 풀면서 그냥 어느 정도 감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은 그 다음 단원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마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진도도 우리 문제 풀고 나면은 선생님이랑 대표 유형 풀고, 역시나 오늘도 좀 어렵겠다 싶은 문제들은 학원에서 다 선생님이 풀어주고 할 거예요. 근데 아마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남을 거야.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은 앞에 우리 로그 해왔던 것 중에서 여전히 잘 안 풀린다거나 질문이 있는 것들 지수부터 해서 지수 로그 파트 받아줄 테니까 한번 잘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수 함수는 뭐냐면요, 우리가 엊그저께 지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a의 x제곱, 그거를 함수화 시킨 거예요. 자, 지수 함수는 그래서 y는 a의 x제곱, 이렇게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얘를 지수함수로 만들기 위해선 단 밑 조건이 중요해요. 밑이 양수여야 돼요, 일단. 왜냐면은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x가 음수일 때, x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일단 a가 0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선생님 우리 지수 법칙 할 때 그 밑 조건 생각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유리수가 됐을 때 a가 음수이면 허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함수라는 건 실수 범위 내에서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허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단 밑은 0보다 커야 하고요, 동시에 1이 아니어야 돼요. 왜 1이 아니어야 되냐면은 밑이 1이어 버리면 x에 몇이 들어간다고 한들 1밖에 안 나오잖아. 그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직 공수투에서 거기까지 안 나왔겠구나. 그거를 우리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함수 값만 나온다는 거야. 똑같은 함수 값만. 그래서 그거는 지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밑 조건 a가 양수, 그리고 밑은 1이 아니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지수함수들의 그래프와 모양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요. 자, 선생님은 항상 얘기를 해요, 얘들아. 물론 선생님 수업을 이제 들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함수에서는요, 함수마다 그 함수가 나타내고 있는 가장 특별한 포인트들이 있어. 사실 그 포인트만 알면은 모든 함수들을 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풀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야.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예요? 형사? 꼭지점. 또 그게 꼭지점이잖아. 2차? 두 사람 나한테 수업 들었잖아요. 공수원을. 두 사람은 대답을 해야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야? 꼭지점이랑. 그걸 뭐라고 불러? 그렇지. 그래프의 볼록성. 어디로 볼록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알면 2차 함수 식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한 개념은 모르려나? 혹시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다 배웠어요? 공수투 한 번은 해봤지, 다들?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이거는 내가 가르친 적이 없어서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유리함수에서는요, 얘들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점근선이에요, 일단.
일단 점근선을 잡을 줄 알아야 그래프를 알아. 그리고 방향성을 알아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점근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1, 3, 4분면 방향으로 그려지냐? 뭐 2, 4, 4분면 방향으로 그려지냐? 딱 그 두 가지만 구하면 돼. 점근선과 방향.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있어요, 항상.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방향을 알면 돼요. 어떤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냐. 그러니까 시작점을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로 그려진다.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고, 왼쪽 위로 그려진다.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고, 오른쪽 아래로 그려진다. 그럼 이렇게 내려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그래프가 나왔을 때 아, 이걸 구해야 되구나.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런 정보들을 내가 구해야 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마다 그런 키포인트가 되는 건 다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수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수함수에서도 이 지수함수만이 가지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얘네들을 먼저 알고 시작을 할 건데, 지수함수의 키포인트는 뭐가 되냐면요, 얘는 점근선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증가 감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점근선을 먼저 그려놓고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알면 돼. 지수함수는 되게 심플해요.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할 거라서.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기본형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기본형은 y는 a의 x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얘는요, 먼저 방금 말했듯이 점근선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이 점근선, 기본형의 점근선은 어디냐면요, y는 0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x축이야. 왜 y는 0이 점근선으로 생기냐면요, 우리는 a가 이미 양수, 밑이 양수라는 조건을 알아요. 양수를 거듭제곱을 했을 때 0 나올 수 있어, 없어? 몇 제곱을 한다고 0이 나올 일은 없어. 이제 음수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즉 이 x축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서 점근선이 y는 0, x축으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정의역과 치역을 정리해 볼게요. 정의역 x는 어디예요? 이 x값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값들이 있어, 없어? 지수에 없죠. 우리는 지수 법칙 엊그저께 했잖아. 이제 지수에는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로 들어가요. 그럼 그때의 치역은 방금 말했듯이 그래프가 아무리 해봐야 0보다 큰 값에서만 그래프가 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점근선 벌써 구했어요. 이 점근선에 의해서 정의역, 치역도 정리를 했어요. 이 두 번째, 증가감소만 판단하면 돼요. 증가감소는 누구로 판단하냐? 바로 A의 역할이에요. A의 역할을 구분을 할 건데요. 이 A의 값이 1보다 클 때가 있고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이 A가 양수인 중에서도 1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 1의 값을 기준으로 둘로 나눴는데, A가 1보다 클 때가 바로 증가하는 상태예요. 반대로 A가 1보다 작으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2분의 1은 거듭제곱하면 할수록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이때는 감소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 그래프 그리는 방법 너무 쉬워요. 이쁘게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X축과 Y축을 그렸을 때 어차피 음수는 나올 일 없으니까 밑에는 그릴 필요도 없고요. 점근선은 일단 X축이에요.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반드시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냥 이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로 하면 돼요. 됐나요? 반대로 A가 1보다 작고 0보다는 크면 내려오게끔. 점점. 하지만 내려와도 아무리 내려가도 X축보다 더 내려가진 않고 X축에 가깝게만 점점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 증가하건 감소하건 공통점은 항상 어디냐면요. Y절편은 항상 1이라는 거. 0,1은 반드시 나야 돼요. 왜냐면 X가 0이면 밑이 몇이건 간에 항상 Y값은 1 나올 거니까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단순하죠? 끝났어요. 이것만 하면 돼 이제 우리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건 이제 이 올라가는 정도를 이제 좀 확인을 할 건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면요. 우리는 A의 절대값 있죠. 단 여기서 말하는 A는 1보다 클 때예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점점 Y축에 더 가까워지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X축, Y축에 더 가깝게. 축에 다 가깝게 그려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상태예요. 어떤 두 그래프를 그렸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고 X축에 더 가깝고, 그러니까 여기가 완만하면 상대적으로 같이 X축에서 더 멀어야 돼.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하나가. 그러면은 얘는 Y는 A의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Y는 B의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럴 때는 A가 B보다 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는 A가 1보다 큰 상황이에요. 증가하는 그래프였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감소하는 건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감소하는 상황은 원래 밑이 1보다 작죠. 근데 그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수법칙을 했어요. 역수제곱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로 보면 돼요. 2분의 1x제곱이 있고 3분의 1x제곱이 있어.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3분의 1x제곱이 더 축에 가깝게 그려져요. 그럼 이건 뭘로 비교하면 되냐면요. 역수의 절대값을 보면 돼요.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이고 얘가 3분의 1의 x제곱인데 우리는 2분의 1을 다 밑을 1보다 크게 바꾸려면은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밑을 1보다 크게 바꿔놓고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으로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다 1보다 큰 상황으로 만들어 놨을 때 우리는 밑이 더 클수록 축에 더 가깝게 그려진다. 즉 Y축과 X축에 더 가깝게. 그러면 오히려 더 작은 건 X축에 살짝 멀고 Y축에서 더 멀리 그려진다 라는 겁니다. 기본형 그래프 그릴 수 있겠나요?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본형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표준형을 만들 건데요. 표준형 그래프는 보통 통상적으로 기본형 그래프에서 뭘 한다고 하죠? 뭘 하는 게 표준형으로 만들어져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하면 표준형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식은 만들 수 있죠. 표준형식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라고 만들어지는 게 표준형이에요. 그럼 이 표준형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찾으면 돼요. 먼저 점근선부터. 자, 그래프가 평행 이동이 되었다는 건 점근선도 같이 평행 이동이 되겠죠. 근데 점근선은 그냥 y는 q예요. 이게 옆으로 이동하는 건 별로 의미가 있어 없어? 어차피 직선인데 직선이 옆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잖아요. 위아래로만 이동하는 게 역할이 커요. 즉 y축의 이동으로만 같이 이동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점근선은 y는 q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찾는 방법은 그냥 상수항이에요. 무조건 상수항이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정의역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정의역은 그냥 여전히 실수 전체일 거 아니야. 똑같잖아. x축으로 이동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치역은 바뀌었겠죠? y보다 커야 되니까 점근선보다 치역 y는 y가 q보다 커야 한다라고. 자, 근데 평행 이동을 했을 때 a의 역할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즉 밑이 1보다 크면 여전히 똑같이 증가하게 그릴 거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여전히 감소하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a의 역할은 기본형과 동일해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그냥 간단해. x축, y축이 있어요. 그러면은 점근선 y는 q라고 그려요. y는 q 그리고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증가하게 그냥. 밑이 1보다 작다. 그러면 감소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행 이동이 되었을 때는 뭘 또 확인을 해주긴 해야 되냐면요. x절편과 y절편은 확인을 해줘야 돼요. x절편 값과 y절편 값은 바뀌긴 했을 거니까. q가 양수였으면은 당연히 y절편만 생길 거예요. x축은 생기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q가 음수인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게 q가 음수로 나오면은 그래프가 이런 거예요. y는 q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그러면은 그래프가 뭐지? 그러니까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찾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y절편이 양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y절편이 음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가요? 그래서 이 y절편의 여부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어떤 특정 사분면을 지나게도 할 수 있고 혹은 지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문제에 항상 나와요. 특정 사분면을 지나게 하는 방법. 지나게 하는 거는 우리는 이 y절편의 부호를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1, 2, 4분면을 반드시 지나야 돼. 1, 2, 4분면을 지나려면은 y절편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위쪽에서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3, 4, 4분면을 지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오히려 y절편이 아래쪽에 있어야 지날 수가 있겠죠. 그때는 y절편이 음수로 나와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x절편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x절편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건 로그 계산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안 물어볼 거야, x절편은. 근데 y절편은 항상 구해주라고요. y절편 구하는 건 간단하잖아. x에 0만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평행 이동도 해봤으면 뭘 또 해볼 수가 있냐면 대칭 이동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칭 이동은 이제 표준형에서 대칭 이동하기보다는 기본형만 대칭 이동을 할 건데요. 왜냐면은 먼저 대칭을 하고 그걸 평행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나중에. 자, 먼저 x축 대칭 이동이 있어요. 도형의 이동 다들 지금 배웠어요? 도형의 방정식 할 때? 특강에서?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내가 먼저 할게요. 자, X축 대칭 이동은 누구의 보호를 바꾸면 되냐면 Y의 보호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뀌는 거야, 계속. 그래서 원래 그래프에 Y는 AX 제곱이 있으면 Y의 부호를 바꿔서 얘는 마이너스 Y는 AX 제곱이다 라고 식을 써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돼서 얘는 증가 감소가 바뀌어요. 왜냐면 그래프가 점근선보다 오히려 아래쪽에 그려질 텐데 원래 증가하던 애는 감소하는 모양으로 나올 거고 원래 감소하던 애는 뒤집히면서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올 거라서 이렇게 그래프 잘 봐야겠죠? 그래서 A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이 있어요. Y축 대칭 이동은 반대로 X의 보호를 바꾸는 거야. 왜냐면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보호만 마이너스 대입해서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는 그래서 그냥 A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서로 Y축 대칭 관계인 거예요. 됐나요? 세 번째, 원점 대칭이 있어요. 원점 대칭 이동은 부호를 둘 다 바꿔줘요.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마지막 네 번째, Y는 X 대칭이 있어요. 이 Y는 X 대칭은 누굴 만드는 거냐면은 역함수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X랑 Y를 서로 바꿔주면 돼요. Y는 X로, X는 Y로. 그럼 식이 X는 A의 Y제곱인데 이걸 Y는 으로 정리하면 바로 로그 A의 X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로그 함수는 내일 배울 내용이긴 한데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 즉 Y는 X 대칭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오늘은 여기 얘는 안 볼 거고 그냥 여기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일반형. 여기까지만 끝나요. 내용은. 자, 일반형은 뭐냐면요. 표준형을 이제 그냥 펼쳐놓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볼 거예요. Y는 A의 mx 플러스 n제곱 플러스 k 모양이에요. 자, 첫 번째 점근선 찾을 거예요. 점근선 어떻게 될까요? Y는 K. 그러면 정의역도 K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요. 아, 정의역이란다. T역도. 두 번째 이제 증가감소를 판단할 건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증가감소를 판단할 때요. 원래는 우리가 밑을 보기로 했어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밑을 볼 때 A라고 보면 안 돼요, 얘들아. 우리는 항상 표준형 꼴의 모양에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표준형에서 보면은 X의 개수가 몇이에요? 1이죠. 근데 여기는 X의 개수가 M이란 말이야. 우리는 이거를 볼 때 어떻게 정리해서 봐야 되냐면은 A의 M제곱에 X 더하기 M분의 N 이라고 표준형꼴로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증가감소를 판단할 때는 그냥 바로 A를 보는 게 아니라 A의 M제곱을 봐야 한다는 거야. 그럼 이 M값이 오히려 음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역수의 거듭제곱이 되면서 오히려 1보다 크던 게 1보다 작게 바뀔 수도 있고요. 1보다 작았던 건 1보다 커질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항상 X의 개수가 1인 상태로 보고 A M제곱이 1보다 크면 증가, A의 M제곱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으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똑같아요. y는 k 점근선 찍고 얘 확인해서 1보다 크면 증가하게, 그냥 1보다 작으면 그냥 감소하게, 그냥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오히려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단순해요. 그냥 계속 증가, 계속 감소만 그리면 되니까. 됐나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지수함수 개념 설명 끝. 지수함수에 대해서 지금 이해 안 가는 내용 있을까요, 혹시? 여기까지 봤을 때 없나요? 됐어요? 지금 말을 해주세요. 어려우면 어렵다, 뭔가 뭐 반응이 없어? 이해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한번 이 지수함수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 y는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y는 3분의 1의 x제곱. 자, 우리 두 가지 확인할 거예요. 먼저 점근선 어디예요? 상수항 안 보이니까 그냥 y는 0, x축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증가 감소 확인해야 돼요. 얘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밑이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거 보고 확인할게요. 1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죠? 2번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맞고요. 1, 2, 4분면 지난다. 맞고요. y는 3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얘를 x축 대칭시키면 누구의 보호가 바뀐다 했죠? y의 보호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 반대 문자를 바꿔줘야 돼요. 기호는. 그러면 y의 보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3분의 1의 x제곱이 되니까 이건 3의 x제곱이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그쵸?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317번 함수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 대칭할게요. 일단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거는 x에다가 플러스 2로 바꿔서 대입해야겠죠. y는 3의 x 플러스 2제곱 그리고 y축 대칭 이동하니까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보호 바꾼다? y 반대로 x의 보호로 바꾼다. y는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제곱이다 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가 3,k를 지날 때래요. x에 3 대입하면은 k 값 몇 나와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 나온다라는 거죠. 322번 자, 함수 fx는 a의 x제곱에 대하여 f2는 m이고요. f5는 n일 때 f6의 값을 mn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보래요. 자, 먼저 f인 m이라는 거는 a의 제곱이 m이고요. f5가 n이라고 하는 거는 a의 5제곱이 n이래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a의 6제곱이야. 그럼 a의 6제곱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지수법칙 하는 건데 a 10제곱을 a 4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5제곱을 제곱하면 10제곱 되고요. 제곱을 제곱하면 4제곱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m제곱분의 n제곱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326번.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2x제곱과 y는 x의 그래프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할게요. 먼저 y절편은 항상 1이라고 했죠. 그럼 얘에 맞춰서 보니까 a는 1이에요. 그럼 a에서의 함수 값은 2네요. 그러면은 그때 y는 x가 만나니까 b도 2예요. 그럼 x가 2일 때 다시 함수 값을 구하면 4죠. 그러니까 c도 4예요. 이렇게 y는 x 하면 됩니다. 얘가 y는 x였고 얘가 y는 2의 x제곱이라서 그냥 하나씩 채워가면서 맞춘 거예요. 됐나요? 다음 330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값이나 대소관계를 볼 건데요. 얘들아, 생각해 볼게요. 지수함수는 지금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한다고 했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증가하는 상태에서는 x값이 클수록 그냥 같이 큰 값이겠죠. 근데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는 x값이 클수록 오히려 y값은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나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선 모든 함수를 다 밑이 1보다 크게 바꿔주면 편해. 밑이 1보다 크면 그냥 x값 비교하는 것만으로 그냥 바로 크기 비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내가 반대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밑이 1보다 작으면 x값이 클수록 오히려 y값이 작은 애인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걸 다 밑이 1보다 큰 상태로 바꿔놓고 그냥 x값이 클수록 같이 y도 커지는 상태로 비교를 해야 내가 숫자 비교하는 게 더 쉬우니까 그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330번을 보면요. a는 27의 4분의 1제곱, b는 24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c는 5제곱근 81이에요. 자, 우리 일단 이거 지수법칙 할게요. 27 같은 경우에는 3의 세제곱에 4분의 1제곱이니까 3의 4분의 3제곱. b는 243분의 1은요. 3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거기에 마이너스 3제곱 하니까 3의 15제곱. c는 81은 3의 4제곱이니까 우리 얘는 3의 5분의 4제곱이다 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애들이에요. 밑이 1보다 크다는 건 지수가 클수록 같이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건 b가 제일 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작은 건 a가 가장 작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맞나? 5분의 4랑 4분의 4는 15분의 20분의 15, 20분.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비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상황을 보고 지수 비교해주면 돼요. 333번 볼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인 어떤 함수에 대해서 y는 4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대요. 지수함수는 증가 감소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2차 함수랑은 달라.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요 증가 감소가 바뀌는 구간이 있으니까 꼭 왜 그런 거 있었잖아. 정의역 안에서 축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 꼭 구분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했죠.
근데 지수함수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양 끝에서 최대치수 나올 거야. 계속 증가만 할 거니까. 혹은 계속 감소만 할 거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일 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얘는 증가함수예요. 그럼 x값이 작을수록 작고 클수록 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최대값은 x가 가장 큰 f1 계산해서 15라고 나올 거고요. 최소값은 오히려 x가 가장 작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f-2 그럼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최소값이다 라고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336번 볼게요. 함수 y는 7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 지수가 갑자기 2차 함수 꼴이 나왔어요. 7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x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오히려 감소하는 상태야. 그럼 최대값을 찾으려면 지수값이 최대한 작아야 돼. x값이 제일 작아야 그만큼 크게 나올 거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1차가 아니라 2차예요.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 지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말인 거예요. 지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 우리 이거는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즉 x가 1일 때 지수는 최소값이 나와요. 지수의 최소값 몇?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지수가 마이너스 1인 게 최소값이니까 실질적인 y의 최대값 몇? 7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 7을 갖는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찾는지 가요? 340번 볼게요. 함수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2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데요.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치환을 이용할 거예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보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0이라는 2차 함수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문자를 치환하고 나면 그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어. 3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결국에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2차 함수 최소 이제 구할 거예요. t-3의 제곱 더하기 1이야. 축 포함해야 하네요. 포함하죠? t가 3인데 그건 범위 안에 들어있잖아. 그럼 축에서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식의 최소값은 1인데 그 최소값이 나오는 t는 3이었어. 그럼 t가 3이기 위한 x값은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 1이 나온다 라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343번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할게요. 함수 fx는 4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얘는 4t 더하기 여기는 이 식이
3의 x제곱분의 3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수법칙을 만들면. 그러면 t분의 9가 돼요. 단 t의 범위는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근데 우리 양수 조건 있을 때 이거 뭐 써야 돼요? 덧셈의 최소값은 산술기야. 이번에 다들 했죠? 명제? 산술기가 쓰는 거예요. 몇 이상 나와요? 2 루트 4t 곱하기 t분의 9니까 최종적으로 12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해서 fx식의 최소값은 12야. 그럼 문제에서 하나 더 물어볼 때가 있죠? 그때의 x값을 구하세요 라고. 우리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예요?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4t랑 t분의 9가 같아야 돼. 근데 더해서 10이 나온다는 건 하나당 6씩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 t는 2분의 3일 때다 라는 거죠. 그러면 x값을 구하려면 이제 로그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3의 x제곱이 2분의 3 이렇게 했으니까. 어제 우리 x는으로 고치는 거 했었잖아요. 이해가나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347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을 풀 건데요. 그냥 양변을 똑같이 우리 항상 방정식, 부등식 풀듯이 똑같이 풀면 돼요. 자, 347번을 보면은 3분의 1에 x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의 x제곱은 27분의 1이래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지수 방정식을 풀려면은요, 밑을 다 통일시켜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루트 3은 2분의 1제곱을 해서 3의 2분의 1x제곱으로, 27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바꿔주고 나면 곱하는 것끼리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1x는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 2차 방정식이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1x는 마이너스 3 풀어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식이 x는 마이너스 2 또는 그냥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나와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350번 볼게요. 아까 우리 최대 최소 구할 때 했던 방식이랑 비슷하게 풀면 돼요. 방정식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4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래요. 자, 우리는 먼저 얘를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보시면 돼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놓으면 일단 t의 범위는 양수에서만 생각할 거고, 식 자체는 얘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3t 더하기 t분의 1이 4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양변에 t 곱하면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물론 여기서 얘는 2차 방정식이 풀리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로 안 풀리는 식이 더 많아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의도는, 자, 볼게요. x가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x는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럼 이 알파, 베타는 사실상 t는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는 뭐가 나오냐면요, x가 대입되는, 즉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풀 때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근이 나오면 두 근의 합과 곱 구할 수 있겠죠?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뭐예요? 3분의 4이고요.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 곱하니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1이다. 이걸 정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알파, 베타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이 알파, 베타는 실질적인 건 t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x에 대입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조심하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됐어요? 다들? 조심해야 돼요. x가 알파, x에 대입되는 거지 t에서 나오는 게 알파, 베타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조심해주면 돼요. 다음 354번. 자, 방정식 x 더하기 5의 x 플러스 3제곱은 7의 x 플러스 3제곱이다 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양변이 똑같이 만들어지면 된다고 했죠? 그럼 일단 간단하게 보이잖아. 밑이 몇이기만 하면 돼? 7이기만 하면 돼. 그럼 어차피 지수는 똑같이 x 플러스 3으로 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먼저 2가 돼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얘들아. 밑이 달라도 지수가 몇이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고 했죠? 지수가 0이면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몇이에요? 1이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양쪽에 똑같이 0으로 만들어줘도 돼요. 왜냐면 그럼 밑은 달라도 어쨌든 얘가 0제곱이라서 1은 나올 거니까 양변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도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라는 게 양변을 똑같이 만들어라. 그냥 이거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356번. 방정식 x의 2x 플러스 3제곱은 x의 제곱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354번처럼 비슷하게 풀면 되겠죠? 먼저 밑은 이미 똑같아 이번에는. 그럼 지수를 먼저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x제곱은 2x 더하기 3이라고 두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단 x는 0보다는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수는 지워주면 돼요. 됐나요? 이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밑이 같은데요. 지수가 달라도 항상 밑이 1이면 아까 제가 말했죠. 밑이 1이면 아무리 몇 거듭제곱을 해도 항상 1밖에 안 나온다고. 이때는 오히려 밑을 1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근의 곱을 구하세요 하니까 답은 3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나요? 지수의 모양이 같고 밑이 다를 때는 밑을 모양 같게 만들어주거나 지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반대로 이미 밑 모양이 같고 지수가 다를 때는 지수의 값이 같은 값으로 구해주거나 밑을 1로 만들어주는 경향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렇게. 다음 358번. 자, 연립방정식. 여기다 써야겠다. 가 있고요.
있어요. 우리는 어제부터 선생님이 계속 말하죠. 보기 힘든 모양 자체로 볼 필요는 없다. 치환을 이용할 거라고요. 우리는 3분의 1의 x제곱을 대문자 x라고 치환해 볼게요. 3분의 1의 y제곱을 대문자 y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사실상 x 더하기 y가 12인 거고요. 밑에 건 지수끼리 더했다는 건 얘랑 얘를 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xy가 27인 거예요. 그럼 더해서 12, 곱해서 27이 되는 식. 두 가지 중에 하나죠. x가 3이고 y가 9던지, 또는 x가 9고 y가 3이던지. 근데 이 x, y는 둘 다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y제곱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수법칙 써서 거듭제곱 만들면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2인 경우고요.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다는 거겠네요. 됐나요? 내가 말했잖아. 어제보다 계산이 쉽다니까. 계산하는 건 그냥 우리 공수 원에서 했던 연립방정식, 방정식 계속 푸는 거랑 똑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니까 뭐든 상관은 없어졌죠. 제곱해서 더해서 하면 되겠네요. 다음 361번. 방정식 25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는 0의 두 근이래요. 여기도 우리는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볼 거예요. 단 t는 양수라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는 5의 x제곱 곱하기 5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5를 앞으로 빼서 10t 더하기 5가 0인 해를 구할 건데, 자 여기서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조심해야 돼요. 알파 베타는 t예요? 아니에요.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베타는 x에 대입되는 애들인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은 5의 알파 제곱과 5의 베타 제곱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5의 알파 제곱 더하기 5의 베타 제곱이 10인 거고, 5의 알파 제곱 곱하기 5의 베타 제곱, 즉 5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다라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다 라고.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있다고. 일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알파 베타 값을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나요? 다음 364번. 자, 이제 부등식을 풀 건데요. 부등식을 푸는 방식은 얘들아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하나 차이가 생겨요. 방정식은 어차피 항상 등호이기 때문에 밑 크기 비교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부등식에선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밑이 1보다 큰 애들은요 어차피 x값이 클수록 큰 값이다 라고 했었죠. 지수함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선 내가 부등호를 반대로 볼 필요가 없어.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x값이 클수록 함수값이 더 작아지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밑이 1보다 작은 애들은 오히려 내가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봐야 돼요. 지수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자 364번을 볼 건데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 있고요. 16분의 1에 2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이걸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 만드는 방법이 16분의 1을 4분의 1의 제곱이라고 보고 얘를 4분의 1에 4-6x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식이 우변이 더 커야 한대요. 그러면
두 개를 크기 비교를 했을 때 우변이 더 크다는 건 실질적으로 지수만 비교했을 때는 밑이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을 땐 지수가 클수록 더 작은 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때는 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더 커야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만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해. 근데 꼭 우리가 막 정신없이 풀다 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풀어도 항상 맞게 만드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밑을 다 1보다 그냥 크게 바꾸라고. 밑이 1보다 크기만 하면 내가 부등호 방향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계속 그대로만 보면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얘를 다 밑을 거꾸로 바꿔줄 거예요.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2의 2x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볼 거고요. 16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는 2의 8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12x 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태로 봤을 때 얘가 더 크다는 건 이제 그냥 그대로 보면 돼. 2x 더하기 2x 마이너스 4가 12x 마이너스 8보다 작다고. 이렇게. 이해가요? 해서 우리는 x는 5분의 2보다 크다라고 구해준다라는 거죠. 부등호 방향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을 1보다 크게 바꿔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물론 꼭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건 아니야. 나는 실수할 자신은 있어. 실수 안 할 자신 있어. 부등호 방향 나는 제때에 맞춰서 바꿔볼 때 바꿔보고 아니면 그대로 봐야 할 때 그대로 볼 수 있어. 하면 굳이 안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다음 367번. 자, 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제곱이 x의 2x제곱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밑이 확실하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죠? 이럴 때는 둘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첫 번째, 밑이 1보다는 작은 경우. 두 번째, 밑이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야 돼요. 여기는 문제에서 보세요. 지수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꼭 지수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말은 x가 1인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우리 그 2차 부등식 풀 때 아마 이런 문제 많았을 거예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그냥 부등식이라고 풀면 아무리 거기가 2차식처럼 보여도 최고차 항계수 0인 경우도 확인했죠? 똑같아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오면 밑이 1인 경우도 보지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무조건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밑이 1인 경우는 빼도 봐도 돼요. 알겠나요? 먼저 밑이 1보다 작으면 우리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오히려 2x 이하여야 돼. 그럼 이 범위에서는 x가 2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에서 2 이상인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x가 1보다 크대요. 그럼 이때는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봐요. x 플러스 6이 2x 이상이면 돼. 그럼 이건 x가 2 이하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1보다 크고 2 이하이다 라고 답이 내면 되겠죠? 마지막 x가 1일 때는 좌변도 1, 우변도 1인데 등호가 있네? 그럼 어쨌든 성립을 하잖아. 그럼 x가 1인 것도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보기 때문에 진짜 해는 1 이상, 2 이하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370번 볼게요.
부등식 3의 2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4가 음수일 때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이런 모양 나오면 아까부터 계속 치환하기로 했었죠.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요. 단 t의 범위 중요해요. 0보다 큰 것만 찾을 거예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있으니까 앞에 3 곱해서 15t 더하기 14가 음수라고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t의 범위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양수 조건에 들어갔으니까 얘는 해가 돼. 근데 이 t는 원래는 3의 x제곱이었으니까요. 1은 우리가 3의 알파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14는 3의 베타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건 3의 알파제곱 더하기 3의 베타제곱이래요. 따라서 답은 15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됐죠? (374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16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k가 0 이상일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요. 근데 우리 이 상태에서 안 볼 거예요. 똑같아.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데 t는 0보다 커요. 그죠? 그럼 치환해놓고 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k가 0 이상이다 라고 나왔네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판별식이었어 라고 대답을 해요. 하면 안 돼요. t가 모든 실수예요? 아니죠. x가 모든 실수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t는 실질적인 건 제한 범위가 있죠.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경우엔 우리가 판별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한된 범위가 있다는 건 그래프가 온전하게 다 그려지는 상태가 아니야.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경우엔 판별식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야 한다 했어? 최대 최소 확인해야 한다고요. 다 0 이상이려면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만 0 이상이면 돼.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만 구할 거야. 최소값만 0 이상이면 다 0 이상이겠지. 이해 가나요?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경우에 그래프가 잘려서 보기 때문에 꼭 판별식 D가 0보다 다 미만일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언제 생기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t-2의 제곱 더하기 2k-4잖아. 최소값은 2k-4죠. 왜? t가 2인 건 축이 범위 안에 포함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2k-4만 0 이상이면 된다고 해서 k가 2 이상이면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거기서 더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알겠죠? 또 모든 실수 나왔다고 아싸 하면서 판별식 D 풀면 안 된다고요. 물론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음 마지막 377번 볼게요. (377번) 볼게요. 처음에 1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X시간 후에는 10의 A의 X제곱 마리가 된대요. 10마리였던 애가 X시간 후에는 10A의 X제곱이다 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10마리였던 애가 4시간 후에 160마리가 되었다라는 건 X에 4 대입하니까
10의 a의 4제곱이 160이다. 그냥 세워서. 그 말은 a 4제곱이 몇이야? 16이니까 a는 2. 그 말은 그러면 10마리였던 애가 나중에 1280마리가 되는 건 언제일까요? 라고 했어요. 그럼 10의 a의 x제곱이 1280이 되려면 a의 x제곱이 128이어야 되는데 a는 2라는 거 아니까 2의 x제곱이 128이래요. 128은 2의 몇 제곱? 7제곱. 따라서 x는 7시간 후. 이건 뭐 방정식도 아니고 그냥 계산하라는 거죠. 이런 건 풀 줄 알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지수 함수에 대한 내용을 모두 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계산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어제는 진짜 로그는 완전 생판 처음 보는 숫자 가지고 자꾸 계산하라고 하니까 아직 계산 적응도 안 되는데 자꾸 어려운 문제 풀라고 하니까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밀리지 않고 제 시간 내에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조금 어렵겠다 싶은 거 질문 나올 만한 문제들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40쪽부터 돌아와서 316번 봐볼게요. 자, 함수 y는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의 x제곱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y가 점점 증가하려면 우리 뭘로 비교하기로 했죠? 밑이 1보다 크다. 그냥 얘 1보다 크게 만들면 되겠죠? 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뭐 한 거고요. 다음에 뭘 볼까? 321번 볼게요, 얘들아. (321번을) 보면요. 자, 우리 그래프를 보고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점근선이에요. 여기서 그래프의 점근선 x, y가 몇 나왔어요? 마이너스 2라고 나왔죠. 그 말은 식에서 뭐와 같겠어요? b와 같겠죠. b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알려준 거야, 그냥. 됐나요? 그러면 이제 a를 구하는 방법은 y절편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말했죠. y절편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근데 문제에서 지금 y절편 몇이에요? 0,0이죠. 원점지 나오고 있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x에 0 넣었을 때 y 0 나오게 하는 나머지 a 구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사실 이걸 하려던 게 아니라 320번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아마 질문일 것 같아서. 320번 보면요.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거예요. 평행이동만 하면요, 얘들아, 밑이 무조건 2로 나와야 되는데요. 대칭이동도 가능하다는 건요, 밑이 2분의 1로도 나와도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밑만 같으면 무조건 평행이동, 대칭이동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은 밑이 2로 나오는 애들을 다 찾아주면 되는데 기억 돼요, 안 돼요? 되죠? 계산하면 얘는 2x-1제곱이니까. 니은 돼요, 안 돼요? 돼요. 루트 2는 우리가 2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2의 x 플러스 2분의 1제곱이라고 나올 거니까 평행이동에서 나와요. 디귿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아까 말했죠. x의 개수는 1로 맞춰진 상태에서 밑을 확인해야 돼요. 얘를 이거 2의 2x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가 아니야. 그래버리면 x의 개수가 2로 나와요, 얘는. 그럼 말이 안 맞죠? x의 개수는 1인 상태가 고정으로 두고 거기서 밑이 2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얘는 밑이 2가 아니라 4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밑을 무조건 2로 바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x의 개수가 1 혹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밑이 2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리을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안 되겠죠. 이건 2의 2분의 x제곱이잖아요. x의 개수가 1이 아니죠. 2분의 1이 돼버리잖아, 이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건 밑을 루트 2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냥. 미음은 돼요, 안 돼요? 미음은 돼요. 앞에 3이 곱해져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미음의 상태는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이, 우리 어제 이거 로그 배웠는데 3은 2의 로그 2의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이동한 상태다,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상수가 곱해진 건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된 상태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일부러 해버리는 거야, 선생님이. 어차피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일 것 같아서. 비읍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비읍은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제곱이라고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어쨌든 밑이 2인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선생님이 기억부터 식 다 써줄게요. 기억은 식을 만들면 2의 x-1제곱, 니은은 2의 x 플러스 2분의 1제곱. 그래서 얘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보는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냥 4의 x제곱분의 1 자체라고요. 밑의 개수가, x의 개수가 1이 상태를 봐야 되니까. 리을은 y는 루트 2의 x제곱인데 이거는 2의 2분의 x제곱이라서 x개수가 1이 아니라 2분의 1이기 때문에 역시나 안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마지막 비읍은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제곱까지 되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x축 대칭 시킨 거야. y의 뭐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는 게 의외로 어렵거든요? 되게 헷갈려요, 사람이.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25번 볼게요. fx는 5의 마이너스 x제곱일 때 f-a 곱하기 f2b는 25, fb-a는 5야. 자, 우리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f-a는 5의 a제곱이고요. f2b는 5의 마이너스 2b제곱이에요. 그럼 그 두 개를 곱한다는 건 결국에 지수끼리 더하는 거겠네요. 따라서 a 빼기 2b는 2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냥. 그 다음에 또 fb-a는 5의 마이너스 b 더하기 a 제곱인데 그게 5라고 나왔다는 거니까 a 빼기 b는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연립하면 ab 구할 수 있겠죠? 그냥 여전히 함수값 자리에 맞춰서 대입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다음 329번 봐볼게요. 함수 y는 ax 제곱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대요. a는 0, b, b는 10, 8. 그럼 이거는 식의 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a의 0제곱은 b, a의 c제곱은 8이라고. 그럼 우리는 확실한 건 b는 1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네요. 0제곱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삼각형 AOB의 넓이가 2분의 3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삼각형 AOB를 그려보면은 AOB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와 있겠네요. 여기는 10,8, 여기는 0,1.
얘가 0,0이니까. 그럼 밑변 길이가 1이라고 볼 수 있고, 높이를 우리는 C라고 봐야겠죠. 높이가 C인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이다 라고 나왔대요. 그럼 이 높이가 몇이라는 거예요? 3이 되면 되겠네요. 좌표 그려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C가 3이니까 A의 세제곱이 8이라서 A는 2 이런 식으로. 이거 혹시 그림 이해 안 가나요? 아니죠? 이거 선생님이 지금 축 안 그리고 그냥 바로 그림만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축까지 그려서 확인해 보면 돼요. 다음 또 몇 번을 해볼까나. 332번 볼게요.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태에서 2분의 3의 x의 세제곱, 2분의 3의 x의 제곱, 2분의 3의 x제곱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으려고 구하라 했는데, 자, 밑이 1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 우리는 지수가 크기 순서대로 보면 돼. 그죠? 그런데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x세제곱, x제곱, x 이 셋 중에 가장 큰 게 누구예요? 그렇죠. 밑이 1보다 작으면 아까 말했죠.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작아진다고. 그래서 얘가 가장 큰 수고, 오히려 제일 작은 수는 이게 가장 작은 수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339번 봐볼게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에서 함수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의 최대값이 9일 때래요. 단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건 그래프가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감소하는 그래프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최소일 때 최대가 나와. 우리는 지수가 최소값일 때 y는 최대값이 나오고요. 반대로 지수가 최대값으로 나와버리면 y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확인했을 때 우리 이제 지수를 볼 거예요. 지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x가 몇일 때 최대값 나와요? x가 몇일 때 최대값 나와, 지수에? 1일 때. 오히려 지수는 최대가 나오죠. x가 1일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x가 몇일 때 최소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일 때. 축에서 더 멀리 있는 애가 최소잖아요. 축에서 더 멀리 있는 건 1에서 더 먼 건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오히려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그때의 최소값은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죠. 즉 지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대값이라는 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최대값이라는 거겠죠. 그죠? 오히려 x가 1일 때는 지수는 최대값 2가 나와요. 그럼 y는 오히려 a 제곱이 최소라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나요?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서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 구하래? 최대값이 9다라고 나왔으니까 A는 3분의 1제곱이 돼야겠죠? 아, 3분의 1이 돼야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9분의 1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지 가요, 다들? 먼저 지수의 최소 최대 구하고 그 다음 y의 최대 최소 구하고. 342번도 볼게요. y는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4분의 1의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이럴 때는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단 t의 범위는 양수인 거고 얘는 t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제곱이 있으니까 앞에 2가 곱해지는 거겠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그래서 2kt 플러스 3인데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완전제곱식꼴로 고치면 t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인데 문제는 t의 제한 범위가 있었죠. 우리는 2차 함수의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그 축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럼 상황이 둘 중에 하나예요.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k가 오히려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0 이하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k가 양수라고 하면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럼 그때는 최소값은 축에서 나올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이 최소값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축 K는 여기 있는데 내가 그리려고 하는 건 T가 양수인 부분 여기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0부터만. 이러면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가 0 포함을 안 해버려서 분명 여기서 생겨야 되는데 이게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값 자체를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때는 최소값이 없다는 거. 그럼 무조건 최소값이 나오려면 이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겠네요. 따라서 k제곱이 4니까 k는 풀마 2인데 선생님이 범위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0보다 큰 상황에서만 성립할 수 있어요. 따라서 k는 2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범위를 꼭 나눠서 확인해야 돼요. 축의 위치가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모를 때는. 알겠나요? 346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5의 x제곱 더하기 25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의 최대값이에요. 자, 얘는요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달라서 이제 선생님이 풀어주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다 5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어요. 근데 얘를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는 t 더하기 t분의 1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이 나와서 자꾸 분수가 생겨. 2차 함수 꼴이 아니에요. 분수 꼴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통째로 t로 치환할 거예요. 근데 얘를 통째로 t로 치환했을 땐 조심해야 되는 게 5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얘도 양수죠. 얘도 양수예요. 양수끼리의 합의 최소값은 뭘 이용한다? 산술기하를 이용해야 한다. 그냥 단순히 0보다 크고 0보다 큰 것끼리 더하니까 0보다 커요가 아니에요.
양수끼리 더하기 때문에 산술기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산술기하를 써보면 2 이상이라고 나온다는 거지. 범위가. 왜냐면은 이거는 2 곱하기 5의 x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 이상인 거잖아요. 그죠? 해서 t는 2 이상인 범위라고 써야 돼요. 0보다 크다가 아니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5의 x제곱, 25의 x제곱 더하기 25의 마이너스 x제곱 어떻게 나오냐? 이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면. 됐나요? 그래서 식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4t. 즉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2의 최대값을 구한다라는 거죠. 단 t는 2 이상에서. 그러면 완전제곱식꼴로 고치면 2라고 될 거니까 축이 범위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왔죠? 그럼 최대값은 축에서 나오겠네요. 6이라고. 좀 상황이 달라요. 아까 풀었던 문제들이랑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치환을 하면서 계속 응용을 하는 단계라서 이제 이런 거는 아직 하긴 힘들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이해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요. 뒤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이제 거의 없어서 360번 볼게요. 중간에는 그냥 웬만하면 다 계산 문제라서 아마 여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60번이랑 363번 일단 두 문제 같이 볼게요. 여기도 다 공수 원에 관련된 내용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은요, 얘들아, 지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공수 원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봐봐, 이거 우리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들 다 공수 원에서 한 거예요. 그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360번은 보세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y제곱은 7이고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y제곱은 29예요. 우리는 2의 x제곱과 2의 y제곱을 대문자 x, 대문자 y로 치환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x 더하기 y.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우리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라고 배웠어? 어? 대입해서? 한 문자로? 맞아요. 뭐 x는 뭐야 7 빼기 y라고 해서 대입을 해서 풀던지, y는 7 빼기 x 해가지고 밑에서 대입하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우리 얘에서 x, y 곱을 구해요.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구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풀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9라는 건 x, y 곱은 몇이라는 걸까요?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더해서 7, 곱해서 10 나오는 건 누구누구야? 2, 5. 나왔죠? 이렇게 구하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원초적인 방법은 방금 했듯이 이렇게 이항시켜가지고 대입해서 푸는 게 맞긴 해. 그러니까 그렇게 푼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 근데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알겠죠? 이렇게도 풀 수 있다 해서 어쨌든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했는데, 단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거는 2의 알파 제곱이 5가 나와야 되고 2의 베타 제곱이 2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답은 3. 363번 볼게요. 4의 x제곱 빼기 4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k는 0이에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이래요.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다고 해서 판별식 D로 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기도. 왜냐? 우리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죠. 근데 t는 0보다 크잖아. 그럼 결국엔 뭐냐면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실근 그럼 결국 어떤 두 실근이어야 되냐면은 숨어져 있는 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구하세요 가 생겨야 돼요. 그냥 치환해놓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만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T가 양수인 것만 두 개가 나와야 돼. 만약에 T가 나왔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여버리면요 걔는 답이 안 돼요. 그럼 실제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온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땐 항상 조심하세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판별식 D는 확인해야죠. 4 마이너스 K가 양수여야 돼. 서로 다른을 만족하기 위해서. 일단 K는 4보다 작은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나올 조건 뭐가 더 추가돼야 돼요? 그냥 실근의 부호를 확인해 줬을 때는 두 근의 합곱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면 둘 다 양수여야 한다 하면 합도 양수, 곱도 양수. 둘 다 음수여야 한다 하면은 합은 음수, 곱은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양수이다, 하나는 음수이다 하면은 합은 필요 없고 곱만 음수이면 되니까. 두 근의 부호를 알려주는 건 두 근의 합, 곱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두 근의 합, 곱을 확인해 볼 건데 두 근의 합은 4니까 어차피 양수라서 됐고 두 근의 곱이 K인데 얘도 양수여야 한다라는 거지. 해서 두 개 합치니까 따라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알겠죠? 이것도 역시나 수상에서 했었죠, 우리? 아, 수상이란다. 이제 공수 1에서 했었죠. 다음 366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366번 보면요. 지금 그래프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고요, 얘들아. 그래프의 식을 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프의 식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얘는 지금 뭘 하겠다는 게 목적이냐면요. 2분의 1의 fx제곱이 2분의 1의 gx제곱 이상인 걸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수의 범위만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밑이 2분의 1이면 1보다 작아. 그럼 이럴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서 봐야 한다 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엔 fx가 gx 이하인 부분을 구할 거야. 그럼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이 B에서 만나고요. C에서 만나. 이것만 보면 돼요. 곡선이 fx고 직선이 gx예요. 오히려 fx가 gx 이하, 더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 그래서 답은 x가 b 이하 또는 c 이상. 지수함수의 문제보다는 사실 2차 함수 그래프 보는 문제죠. 됐나요? 이렇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